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나선 철근이나 띠철근에 대한 이야기가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이런 어떤 기둥에 철근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리고 이 기둥은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아주 복잡하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표로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요것만 설명하고, 자, 5번만 설명하고 조금 쉬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둥의 단면. 자, 조금 전에 기둥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각형 기둥도 있고, 삼각형 기둥도 있고, 원형의 기둥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 기둥의 최소 단면 지수는 200mm 이상. 자, 사각형 기둥도 정사각형이 있을 수 있고, 직사각형 기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둥은 정사각형으로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사각형 기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직사각형 기둥인 경우에 이것이 B이고 이것이 만약에 D라면 B가 최고로 적다면은 이 기둥의 최소 단면 치수는 200mm 이상, 가장 작은 것이 200mm 이상, 즉 20cm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의 단면적, 최소 단면적은 6만 제곱밀리미터, 요 단면적 A는 6만 제곱밀리미터 이상. 원형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각형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형인 경우에는 최소 단면 치수는 뭐겠습니까? 이 원형 기둥의 직경 D가 되겠죠. 자, 요렇고, 그 다음에 주근은 다른 말로 주철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철근은 이런 기둥에 세로 방향으로 들어가는 철근, 원형 기둥이 되었던 삼각형 기둥이 되었던 사각형 기둥이 되었던 세로 방향으로 들어가는 철근을 줄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철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철근의 개수는 설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사각형 기둥 경우, 이런 직사각형 기둥인 경우에는 여기 주철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최소 4개 이상 배치해라, 이런 뜻이고, 삼각형 기둥도 주철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최소 3개 이상 배치해라. 나선 기둥, 이때 나선 기둥은 원형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 원형 기둥이다. 그래서 이런 원형 단면인 경우에는 이 주철근이 최소 6개 이상 배치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철근의 간격. 자, 사각형 기둥인 경우에는 요게 주철근의 간격이 되겠죠. 원형 기둥인 경우는 요게 주철근의 간격이 되겠죠. 요 간격들은 설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40mm 이상 4cm죠. 그 다음에 150mm 이하 15cm죠. 그래서 요것들은 40mm 이상 150mm보다 적게 배치해라. 그 다음에, 자, 이 철근 지름이 있다면은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 하라. 철근 지름이 만약에 30이다. 그러면은 요거 30mm, 3cm죠. 3cm에 1.5 하면 어떻습니까? 4.5죠. 4.5 이상 하라. 4.5cm 이상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 해라. 그 다음에 굵은 골재 치수의 3분의 4배 이상 해라. 이 굵은 골재 치수는 뭡니까? 이 콘크리트 배합을 할 때 자갈의 치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재의 치수. 통상 콘크리트는 약 한 2.5cm짜리 25mm, 직경 25mm의 골재를 많이 씁니다. 그것에다가 3분의 4배 한 거 이상으로 이 주철근의 간격을 유지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의 지름은 어떻습니까? D16 이상짜리를 써라. 그럼 철근 B라고 있습니다. 자, 철근 B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각형 기둥인 경우에 요 B가 있고 요게 D라면은 요 부분의 면적 A는 어떻게 될까요? B 곱하기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철근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주철근 전부 다를 합친 자른 면적, 단면적. 그래서 이 주철근의
단면적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A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철근 B는 P라고 많이 표현하고 이때 이 기둥의 단면적 B 곱하기 D분의 이 철근의 단면적 AS 이것을 우리는 철근 B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값이 최소 1% 최대 8% 즉 0.01배 0.08배 자, 요게 뭡니까? 전체 단면적이죠. 전체 단면적의 AS가 1%, 0.01배, 8%, 0.08배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철근 B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자, 기둥의 주철근은 뭡니까? 자, 세로 방향으로 들어가는 철근 또는 축 방향. 기둥의 축은 뭐죠? 자, 이런 기둥이 있으면은 이 방향을 기둥의 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향 또는 세로 방향 또는 종방향, 세로 방향, 축 방향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이것들이 우리는 주근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철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띠철근과 나선철근. 앞에서 우리가 강조한 게 뭐였죠? 자, 띠철근은 사각기둥이나 삼각기둥에 설치하는 거고, 나선철근은 뭐죠? 원형기둥에 설치하는 거다. 이런 것이었죠. 자, 앞에서 개념은 나왔고, 이제 이 철근 중에서 띠철근, 주철근 말고, 띠철근에 어떤 규격들이 설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띠철근은 주로 뭐라고요? 사각기둥이나 삼각형 기둥. 자, 다시 사각기둥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사각형 기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철근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단면입니다. 이게 주철근이고, 자, 이때 띠철근 이 주변에 이렇게 설치하는 이 철근이 띠철근인데 이 띠철근의 지름 이 띠철근의 지름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자, 이 주철근의 지름이 D가 32mm 이하일 때 D 32 이하일 때는 이 띠철근의 지름은 뭐를 한다? D10 이상으로 한다. 이런 뜻이고 주철근의 지름이 35mm 이상일 때 D가 35mm 이상일 때는 이 띠철근의 지름은 D13 이상으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격. 요 간격. 자, 우리가 띠철근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 여기에서 주철근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띠철근은 일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그랬죠. 일정 간격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설치하겠죠. 그래서 이 설치한 이 간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간격. 자, 이 간격은 주철근 지름의 16배 이하, 띠철근 지름의 48배 이하. 자, 주철근이 만약에 32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철근이 32라면 곱하기 16 한 값 이하. 띠철근의 지름이 만약에 10이라면 10 곱하기 48 한 거 이하. 이런 뜻이죠. 이렇게 만족을 한다. 그 다음에 기둥의 최소폭 이하. 자, 요 기둥이 여기 B이고 여기에 뭐 D라면은 이것이 만약 제일 적다면은 요 폭보다는 적게 이 간격 유지를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각기둥이나 삼각기둥일 때 이거 나선철근. 나선철근 어디에 쓴다고요? 원형기둥일 때 쓴다. 원형기둥일 때. 자, 그래서 이런 원형의 기둥이 있다면은 자, 원형기둥에 여기 주철근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주철근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나선철근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점선입니다. 실선, 점선, 실선, 점선. 그래서 나선형으로 쭉 감아주는 철근을 우리는
나선철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나선철근의 지름은 9mm 이상, 나선철근의 직경은 9mm 이상 한다. 그 다음 기둥담보. 기둥담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기둥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둥담보의 1.5배. 그 다음에 간격.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치라고 이야기하죠. 피치는 최소 25mm 이상, 최대 75mm 이하로 한다. 그 다음 나선 기둥일 경우에 이제 철근 말고 여기다가 이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는 설계 기준 강도가 21메가파스칼 이상짜리의 콘크리트를 써야 된다. 이런 뜻이 되고, 그다음 철근의 항복 강도는 FY는 400N/mm 자성보다 적은 거를 써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선철근의 겹침 위험. 자, 이 나선철근은 엄청 긴데 철근 한 가닥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선철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만들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철근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연결할 때는 철근을 이렇게 겹쳐서 연결하는데, 요 겹쳐지는 요 부분, 요 겹쳐지는 요 부분, 요 겹친 부분의 길이, 요 규정들입니다. 이때 요거는 나선철근 지름의 48배 이상, 그 다음에 300mm 이상, 즉 30cm 이상 철근 가닥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시공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선철근의 겹침 위험에 대한 규정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띠철근. 자, 앞에서 제가 어떻습니까? 띠철근하고 나선철근은 대상 기둥의 형태가 다르다 그랬죠. 자, 여기서 띠철근은 후프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대근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 띠철근은 어디에 한다고요? 사각기둥이나 삼각기둥이하고, 나선철근은 어디에? 원형철근에 한다. 통상적으로 건축설비 기사 다른 출판사 교재라든가 건축기사 다른 출판사 교재를 보면은 이렇게 딱 적어놓고, 원형 다각형 기둥에서 죽은 주위를 나선형으로 돌려가면 철근. 자, 여기서 나선형으로 돌려가면 철근, 그러면 뭡니까? 나선철근에 대한 정의죠. 나선철근. 그 다음에 기둥의 주근을 보강하며, 요거는 띠철근이나 나선철근이나 똑같습니다. 자구를 방지하고, 요것도 띠철근이나 나선철근의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철근의 간격 유지 등을 위해서 주근에 직교해서 감화된 가는철근. 감화된 거는 맞죠? 이렇게 감아서 된다. 감화된 가는철근 맞습니다. 그래서 원형 다각형 기둥에서 주근 주위를 나선형으로 감은 것은 나선철근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감은 것은 띠철근입니다. 자,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하면은 나선형이란 말은 띠철근은 사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보통 다른 기사책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맞지 않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맞지 않는 내용으로 출제돼서 그게 정답인 경우가 들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주근의 자골 방지, 전단의 저항, 주근의 이치 확보 목적, 이것은 전부 다 띠철근, 나선철근에 대한 목적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골과 전단, 요 단어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기둥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주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되어 있습니다. 배근이 되어 있고, 이 주철근 주변에 이렇게 띠철근들이 이렇게 배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P라는 건물 하중이 내려 누르면은 압축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시공을 잘해도, 설계를 잘해도 이 하중들이 이 기둥 단면에 일정하게 딱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편심, 정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빗나가지고 하중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편심 하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심 하중. 어떻게 됐든 간 이 기둥은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자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자굴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러한 띠철근이나 나선철근들이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전단. 전단은 뭔가 하면 이 기둥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단균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단균열. 전단역에서 발생하는 균열. 이 전단이란 말은 파괴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파괴를 일으키는 파괴력이다. 그래서 이런 파괴력, 전단력에 저항하는 것들이 이 띠철근과 나선철근들이다. 그래서 전단에 저항한다. 자, 그 다음에 주철근이 이렇게 가면은 주철근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띠철근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가는 철선이 있습니다. 가는 철선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후크라는 도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쭉 돌려주면은 이 부분에 결속이 딱 됩니다. 고정이 되죠. 그래서 이 주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 주철근과 주철근의 어떤 간격을 유지한다든가 이러는 거 위치 확보가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죠. 그래서 5번까지 하고요. 6번 이 철근의 피복 두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